각 지부에서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서울시 치과의사의 chức무이사님으로 열심히 하셨던 우리 김준민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이라는 것을 서울시 치과의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경단녀나 아니면 탁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다가 학원 수료하고 국가고시를 보고 난 직후에 치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은 4일에 3시간 정도, 그래서 12시간을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치과 진료실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도 오셨지만 간호조무사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간호조무사 회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중부세육센터에서 했던 교육 과정을 한 과목당 4시간을 1시간으로 압축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자료가 저희 서울치과의사회에서 12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조무사회랑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향후에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하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그 보조인력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업데이트 좀 많이 해가지고 새로 저는 이제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조인력 문제는 3가지 문제가 있고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업무 영역 법정 문제가 있고, 수요 공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력,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조인력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에서 공급 확대 방안은 치과위생사 수 확대랑 치과 근무 조무사 수를 확대하고, 그리고 덴탈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공급 확대를 하고, 일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직역군 신설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와 치과 근무 조무사 수를 수요를 줄이려고 하면 타 직역군을 활성화한다든지 무자격장을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고, 무인치과 시스템 개발 공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회도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을 모든 임원진들이 다 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요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상을 해야 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정말 해결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취업 보조인력 전담센터를 개설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보조인력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 전담 상근 부회장처럼 보조인력 전담 상근 부회장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정책처럼 정책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치위생사 신설 및 정원 확대 부분에서 배경적인 부분은 원래 이제 치위생사 탄생의 배경은 예방과 교육 업무 담당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현재는 스케일링, 진료 보조 업무 이런 쪽으로 많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죠. 치위생사 부족 현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30% 모자란다 이런 데이터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거의 지금 수능 상위 등급 입학 성적을 인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도 이제 위생사 1년차 직원들 구인할 때 면접을 보면 수능 몇 등급이었니, 고등학교 몇 등급이 물어보면 1, 2등급 애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도 취업률이 최상위권을 알고 있고요. 이걸 또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활동 치과의사 1인당 치위생수가 1.3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신설을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 1.38명 밖에 안 되고 적어도 2~3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왜 활동 치과 위생사가 47% 밖에 안 되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유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반론을 많이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논문은 조금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자 치과 의사도 활동 치과 의사들이 반 언저리 정도로 저는 주변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치과위생사의 처우 문제 때문에 이런 유인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면허 등록 치과위생사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1번 급여 복지 혜택 부족 때문에 단순히 그럴까요? 제가 공무원 급여를 표를 알아봤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사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검이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이런 가치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유검이 가사에 전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데이터가 또 하나 있는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57, 8%밖에 안 됩니다. 다 직역통. 이게 단지 위생사가 현장으로 못 오는 이유가 우리가 급여 복지 혜택이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현상인 거지 그 사회적인 현상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과위생사는 여자 비율이 여성 대 남성 비율 98, 9%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직용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다고 남자 면허위생사를 늘릴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면허 취득자를 제대로 복지 혜택을 안 줘서 우리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모자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일반 회원들이 매번 말하는 거는 공급 부족으로 해서 언제든지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탈직역군 신설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일반인을 사실 일반인들을 사실은 알바몬이라든지 이런 데 내면 하루에 10명도 면접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서로 하겠다고 왜 전화 안 받냐고 메일 확인했냐고 기차를 계속 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위생사라든지 종무사 친구들도 덴탈 잡에 되면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하죠. 그래서 일반인 직역군을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 직역군을 이제 일반인 채용이 용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그리고 보조인력 공급 확대 그리고 치위생사 종무사 수요를 축소가 가능하고 이제 법적인 허용 분야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치과 업무를 시스템하고 매뉴얼화 시키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현재 실험을 하고 있죠. 4명 근무 치과인데 2명을 일반인으로 해서 법적인 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과 의사 1인당 위생사 수가 저희가 이제 1.36명, 그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는 1명당 0.8명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치과 의사 대 치과 위생사 수 비가 대략 한 1대1 그리고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가 여기 있는데 그게 비율이 한 1대 1.67명 정도 그리고 미국은 이제 보조원 제도가 있어서 이제 접수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치과의사 1명당 한 1.13명 정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나 영국을 비교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의외로 치과 위생사 수 비가 정말 적습니다. 1대 한 0.2, 0.3 정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치과 종사비는 저희가 1대 0.8인데 그쪽은 한 1대 1.5,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리셉셔니스트 제도도 있어서 한 1대 0.5 정도 리셉셔니스트가 있고.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보면 치과 위생사에 비해서 그 이외의 보조인력들, 종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이제 비교를 한 걸 보면 아까도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사가 하는 업무가 진료 보조 업무보다는 예방이나 치주 관리,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결국 이제 치과 조무사가 하는 일들이 감염 관리나 진료 준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원하는 유니체어 옆에서 이제 진료 보조 수행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이쪽은 업무가 분담이 되는데, 한국의 치과 위생사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외국의 치과 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 보조 업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간에 이제 예방 진료, 치료 관리, 그리고 이제 뭐 문서 관리나 접수 같은 것들, 이런 걸 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업무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인력 활용적인 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임상치과 위생사들이 그 이직의 원인으로 이제 말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업무 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방 진료나 치료 관리보다는 그 치과 조무사가 많이 하는 진료 보조 업무에 많이 편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과다 때문에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치과 위생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진료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맞물려서 이제 아까도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치과 자동화 작업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자차트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계시고, 비대면 접수 시스템도 요즘 또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캐드캠이나 3D 프린터가 또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체어사이드에서 보철물 완성도 할 수 있지만 임시 보철물 제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협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회원들이 좀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인구직 사이트는 항상 좀 말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생긴 구인구직 사이트가 이제 뭐냐면 치과 근무 후기에 대해서 별점 이렇게 쓰는 사이트가 생겨서 이제 그 치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치과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후기를 쓴 사람이 그 치과에 근무했는지 사실 그건 이제 알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악의적으로 또 혹평을 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걸러지는 필터링하는 기능은 없는 채로 지금 이 사이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협회에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치과 조무사가 그 임프레션을 떴다는 이유와 그 기공사가 교합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료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과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 의료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간호조무사가 임프레션 뜨는 게 저기 뭐 그 합헌이라고 나오는 어떤 판례가 있다고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업무 분장표에서 치과 조무사와 치과 위생사의 업무 분장을 엄격히 마련하게 되었을 때, 그때 치아 본뜨기 부분에 있어서 치과 조무사는 본뜨기 빼고 본뜨기 준비 단계인 트레이 시접과 인상 재료 등 혼합 준비, 초기 치아 본뜨기는 치위생사만 되고,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 트레이 제거, 이거는 조무사가 할 수 있는 걸로. 이 세 가지 치과,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 과목이 끝났을 때 나는 한의사의 치과 보조가 보조원이 되고 싶다, 치과에 취미가 있는 보조원이 되고 싶다, 의사하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3개월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있는 기관에서 모집을 하고 거기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냐는 그런
이제 제가 지생사협회랑 치과위생사협회와 또 조무사협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조무사협회에서는 좀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그 업무더비를 좀 했었는데요. 그 조무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게 1년간 기존 조무사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치과 조무사는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부과해서 받아서 배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의 목적과 너무 좀 배치가 된다.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일반인을 교육을 시켜서 치과 진료에 투입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도 좀 도움이 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 모델을 짜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법제화 안 하고 쉬운 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 그래서 지금 방안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조무사협회와 또 어떤 이런 그 보조인력 문제로 협의가 있으면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좀 저도 생각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추가적으로. 조무사협회가 이미 이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치과, 그다음 한의과, 그다음에 의과 쪽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법무 범위에 맡길 때 그 안 하나랑 그다음에 조무사 교육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교육을 받고 나눈 만큼 1년의 교육분에서 좀 기간을 좀 줄이고자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 나눈 과정조차도 자기네는 1년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직은 저희가 좀 조율을 좀 해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조무사협회랑 좀 더 많은 것을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그 의견을 나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온도 차이도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전에 세일센터 서울에서 했을 때 그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은 사실은 보조인력이 진짜 없다기보다는 이 돈이 안 맞는, 그 월급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방은 지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협회에서도 잘 아셔야 될 게 이 보조인력의 문제가 서울하고 지방은 굉장히 큰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인력 있죠. 생각보다 구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공식화된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일반인 자격증 일반인들을 소독 업무라든지 치과 재반 그런 관리 업무라든지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일반인들 세일도 센터에 한다 그러면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두보를 좀 마련을 하고 그렇게 제도를 연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원들에게 그 기관지 지신부나 통한다든지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에 협회에서도 활발하게 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중에 아까 저희 회원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서야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 첫 번째로 꼽는 거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만 한다고 저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하면서 이제 더 좀 드러난 거지만 치과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또 이제 사람만 기인하려고 하고 증원하려고 하지 말고 치과 자동화 시스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협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입 문턱을 아무래도 또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무시를 못하니까 진입 문턱을 조금 낮출 수 있게 협회에서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현재는 뭐 장기적인 숙제로 해야 될 것 같고, 덴탈 어시스턴트를 하기 전 단계로 저는 일반인 인력을 활용을 해서 현재 꼭 업무 분장표에도 그렇고 치과 조무사랑 치과위생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꼭 법적으로 안 해도 법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업무들은 일반인을 활용을 하면 한 명 정도의 업무 분량이 나오고 치과위생사랑 조무사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 뭐 협회에서 나서던 뭐 선치에서 하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사람을 구해서라도 교육을 미리 하지 않더라도 치과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자료라서 저는 그 기존 제도를 기존 제도를 있는 그대로 활용을 빨리 하는 것이 그 고용부진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담당 이사님으로서 협회에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까 이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협회가 모아서 진입 물건을 낮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그 부임부직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법을 고치는 건 힘드니까 내가 기계를 만들어서 직원 없이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내고 다 했지만 실제로 신흥의 이용 회장님께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얘기도 듣고 다 설명을 하셨지만 개발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발의 영역은 우리가 치과 쪽에 있기 때문에 치과 영역에 있는 회사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자동화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로봇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특화된 기업들을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먹거리를 찾는 그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하고도 조금 컨택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어느 한 가지로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해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나오려면은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집단 지성의 힘을 키워서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거기서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는 상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액티브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분들도 다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같이 저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저희 발표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저희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